하나 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려고 마음을 잔뜩 떼어내다간 30쯤 되었을 때 남는 게 없단다. 그럼 새로운 인연에게 내어줄 게 없지. 그런데 아프기 싫어서 그 모든 감정을 버리겠다고? 너무 큰 낭비지. 어떻게 살든 네 소관이지만 이것만 명심하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단 한 번 주어진단다. 그런데 너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달아해지고 몸도 그렇게 되지.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시점이 오고 다가오는 이들이 훨씬 적어진단다. 지금의 그 슬픔, 그 괴로움 모두 간직하렴. 내가 느꼈던 기쁨과 함께. 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네, 오늘 책 이게 뭐라고는 요즘 화제인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중에 엘리오 아버지가 하는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들 엘리오에게 들려주는 말인데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고 엘리오 아버지의 말, 사랑에 관해 느꼈던 기쁨, 슬픔, 괴로움 다 간직해야 된다는 말인데 뭐 유주님 동의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바로 얼마 전에 봐가지고요. 네. 네, 이 장면이 정말 본 사람들은 다들 손꼽는 명 장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아마 그 장면에서 아마 대부분 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저도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봤던 장면이었는데 네, 저는 완전히 동의하죠. 그리고 왜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저도 좋아해요. 거기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지난 연인하고 만났던 순간들을 이렇게 지워가는데 나중에는 지우기 싫어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도 전 너무나 이해가 가고 정말 내가 쟤라고 안 하지. 내가 저 자식을 저 새끼를 왜 만났을까 막 이런 네. 식으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기억을 전부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는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짐 캐리 아버지가 있었으면은 이터널 선샤인에서 네. 그 기억 지우는 수술 받기 전에 했을 법한 말이네요. 그렇기도 하네요. 웹드라마 최초로 1억 뷰 이상을 돌파한 화제의 작품.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 에세이로 나왔습니다. 일명 전짝씨, 작가와 PD인 청춘 심리묘사의 1인자 이나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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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이나은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왜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나요?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다 변명을 하고 다니는데 네. 제가 요즘에 다래끼가 너무 심하게 나서 지금 한 4일째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야 이런 달달한 에세이 쓰고 막 달달한 드라마 찍는 분이 눈 관리, 위생 관리를 달달하게 안 하신 거예요? 정말 되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었어서 네. 이번 에세이도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고 네. 지금 반응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전지적 짝사랑 시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제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 더 다양한 짝사랑 이야기를 사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쓰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고 좀 다양한 입장에서 다뤄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짝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보신다면 이런 것도 짝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거 여쭤보기 전에 일단 그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작가님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와이낫 미디어의 창립 멤버이시고 대본도 직접 쓰시고 연출 직접 맡으신 이 웹드라마 웹드라마 대본도 썼고 이 웹드라마 연출도 하셨고 그리고 이 책에 글도 쓰시고 했는데 저는 이 저자 프로필을 보고
이게 좀 뭐 궁금한 게 제 나이가 몇 살인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평소에 뭐 늘 작가 프로필 보고 궁금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드라마나 이 에세이가 작가님의 그냥 20대이시죠? 네, 예. 20대로서의 경험을 그냥 풀어 쓰신 건지 아니면은 면밀하게 좀 이렇게 콘텐츠 생산자 겸 기획자로서 이러이러한 게 뜨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업적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작품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일단 나이는 네.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나이가 이제 전작시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가 24살이었었고요. 지금은 26살입니다. 그래요?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쓰셨을 때는 대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턴으로 회사에 야. 들어가서 이제 그때 쓰기 시작했던 작품이었죠. 지금 한국에서 아마 1억 명이 본 영상물 프로듀서 중에 최연소 아닐까요? 왠지 그럴 것 글쎄요. 같은데. 그러면 뭔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 얘기가 좀 이렇게 진솔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게 면밀한 계산이 이렇게 들어간 그런 작품이라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죠. 제가 사실 짝사랑이라는 그 소재를 선택한 것부터가 제가 좀 자신 있는 소재를 고르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좀 연애를 잘 하지는 못했거든요. 연애에 대한 실패를 좀 많이 해서 그런 아쉬움, 후회 이런 게 되게 많이 남기도 했고요. 짝사랑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약간 미완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완성된 사랑을 저는 좀 짝사랑이라고 칭하고 짝사랑이라는 소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의 감정들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짝사랑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마음을 되게 잘 살피셨군요. 짝사랑의 이런 측면 사실 저런 모르죠. 측면. 하고 있을 땐 몰라요. 하고 있을 땐 모르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여운을 가지듯이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사랑이 끝나고 나서 그때 좀 많이 생각을 하죠. 왜 그랬는지. 혹시 네. 자기 경험이 제일 많이 들어간 에피소드는 뭐다, 이거 좀 공개하실 수 있나요? 이건 사실 그냥 내 얘기 그대로 쓴 거다. 약간 좀 뜬금없긴 한데 사실 제가 좀 술을 좋아해요. 네. 여기 술 관련된 에피소드 많던데. 네, 그래서 에피소드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네. 편의점 편이 있었어요. 예, 좀 극중 양혜지라는 캐릭터가 술에 취해서 막 맥주 2캔을 사가면서 아르바이트생 번호를 물어보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그 한 회만 1000만 뷰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사실 제 경험을 그대로 각색을 한 거라 좀 제가 좀 술을 먹으면 좀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고백한 양혜지 캐릭터가 작가님 캐릭터인 거죠? 그 편의점 알바생 캐릭터가 작가님 캐릭터가 아니고? 그 양혜지 캐릭터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제가 번호를 개타지 못했어요. 제안은 했지만 개타지 못했고 그걸 이제 드라마에서 좀 대리만족? 거기 드라마에서는 양혜지가 번호를 받는 걸로 스토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편의점은 다시 가셨나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편의점이 사라졌어요. 저희 집 1층에 있는 편의점이었는데 이 콘텐츠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 되게 용기 있으시다. 술 먹으면 되게 용기 많아지는 스타일? 그쵸. 맞아. 술을 먹으면 좀 어떤 용기가 좀 생기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고백 받은 경험도 없고 고백한 경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니 고백 받은 경험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번호를 알려달라 혹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 뭐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공세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시트에 썼지만 그 우리 집 근처에 있었던 공차 매장 아르바이트생한테 했던 그게 그나마 제일 적극적이었던. 내가 무슨 이렇게 음료수나 뭐 이렇게 먹을거리 파는 매장 아르바이트생을 안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영어 교재 만드는데 알바를 하고 그래가지고 고백을 못 받은 거구나. 그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TV 드라마 말고 참 웹 드라마를 많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얘기를 바로 자르고 넘어가시는군요. 갑자기 주제가 전 되게 궁금한데.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젊은 층이 TV를 요즘에 거의 안 보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웹 모바일로 많이 빠지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TV 쪽에서도 그런 요즘 20대들의 이야기를 잘 안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청 타겟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좀 30, 40대 주 타겟으로 가다 보니까 솔직히 TV 드라마에서는 20대들의 이런 좀 적나라한 이야기가 잘 안 다루어지다 보니까 네. 웹드라마에서는 그런 좀 소소한 작은 부분들을 계속 주구장창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도 사실 이렇게 웹드라마 그 유튜브로 보고 전작시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왜 남의 부끄러운 일기를 좀 이렇게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 원래 이제 TV 드라마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또 요즘 뭐 모바일 세대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짝사랑하는 사람 마음은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런 공감도 좀 했는데 유주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짝사랑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안 한 게 아니라 짝사랑을 좀 되게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자랑하는 거는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짝사랑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 고통을 제가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게 너무 제가 싫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짝사랑도 뭐 즐기고 이 마음을 되게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조용하게 잘 짝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못 견뎠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를 내가 끝내던지 뭐 어떻게 하든지 되게 결판을 내던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무시하는 쪽으로 계속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막 그 도망 다니는 쪽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미리미리 차단하고 네, 얼른 다른 데로 네. 나를 이제 몰고 네. 가고. 근데 저는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듯이 나도 짝사랑 많이 해봤고 짝사랑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짝사랑을 얼만큼 했고 짝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한 번도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작 제가 짝사랑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새삼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주님이 피하려고 했던 그런 그 얘기들이 좀 많이 괴로움과 이 고통, 이 그때 심적 고통 진짜 말로 못하죠. 네. 말로 못하는 말로 이유가 못합니까? 아니 고통스러워도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얘기하면 놀림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말로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읽으면 약간 우리가 또 겉으로는 특히 이제 아저씨들 같으면 읽고 나서 아우 부끄러워 이거 오그라들어 뭐 이러겠지만 네. 저는 유준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읽으면서 좀 한 10년쯤 옛날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10년? 한 20년? 그랬는데 30년. 네. 그 인터뷰 디귿 보니까 중학교. 네. 인터뷰 보니까 작가님 그 이나은 작가님이 짝사랑 달인이라고 하셨는데 달인. 네. 지금 달인. 지금도 어떻게 달인이신지. 프로 짝사랑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짝사랑을 정말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20대 초반에는 사실 그런 감정들이 빠르게 좀 잘 들잖아요. 네. 좀 쉽게 든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여고를 나왔었다가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신세계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수많은 멋진 오빠들도 있고 대학 동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감정을 빨리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네.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그 감정들을 제가 책에 많이 담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역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감정이 무뎌지고 예전에는 이만큼 뭐 한 30%만큼에도 설렜을 마음이 지금은 훨씬 더 뭐 단계가 높이 들어와야 설레는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짝사랑을 안 한 지 꽤 됐어요. 지금 옆에서 팀장님 진짜 온 영혼을 다 써서 한숨을 쉰다. 하실 텐데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게 설렘의 강도가 더 세게 들어와야 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딱 진짜 바람만 불어도 봄만 돼도 벚꽃만 봐도 막 설레던 감정들이 지금은 사실 많이 무뎌졌죠.
짝사랑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유주님처럼? 아니면은 짝사랑이라도 네. 그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좀 그 설레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피하진 않아요. 아. 네, 저는 그 감정이 들면 저는 다 티를 내는 스타일이고요.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하니까 일단 들어오고 나면. 근데 항상 끝을 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는 안 해야지 이 생각을 늘 하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게 또 다시 그런 감정이 찾아오면 또 신이 나서 달려들고 약간 불나방 같은 스타일인데 프로 짝사랑러가 보면 되려면 뛰어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짝사랑 얘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웹드라마니까 뭐 옛날 드라마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네, 전지적 짝사랑 시점 책 읽으니까 짝사랑하는 풍토도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썸과 짝사랑의 미묘한 경계가 있는데 옛날엔 아니랬죠. 1980년대부터 가볼까요? 1980년대에는 그 불륜과 청춘 드라마가 대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녀가 동일하게 가난했다가 남자가 이제 여자의 지원을 얻고 출세해서 신분 상승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바람을 피고 막 네.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여자가 남자에게 복수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87년에 있었던 사랑과 야망 같은 드라마인데 아마 이나은 작가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87년이면은 이거 진짜 사랑과 야망은 그때 정말 전 국민이 다 봤어요. 아, 이 정말요? 사랑과 야망을 할 때에는 정말 거리도 한산하고 모래시계 이전에는 사랑과 야망이 제일 어떤 국민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87년에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 90년대 우리들의 천국. 우리들의 천국 진짜 홍학표. 92년에 내일은 사랑. 뭐 이런 청춘 스타의 산실 같은 드라마들도 있었고. 네. 근데 이런 캠퍼스 드라마라고 부르는 대학생들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또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만큼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도 그러게요. 네, 드는 그때 것 왜 이렇게 같아요. 논스톱 뭐 이래가지고 시트콤으로 대학생 문화가 좀 그쵸. 나왔고 지금 드라마들은 거의 다 3, 40대가 주인공인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네. 아마 제가 93년생인데 제가 거의 마지막 TV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어렸을 땐 논스톱을 보고 자랐거든요. 네. 저도요. 그런 걸 보면서 음. 막 대학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살았는데 음. 제가 지금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런 대학에 대한 드라마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0대, 20대들이 다 TV 드라마보다는 웹이나 모바일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0대를 주인공으로 하면 본방사수를 안 하잖아요. 네네. 다들 이제 짤로 보고 그냥 낮에 VOD로 본다거나 뭐 이렇게 따로 찾아서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시청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본방 봐야지 하는 저희 세대들은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만드는 입장에서 공중파 네. 드라마 만들 때 이건 어차피 20대는 그쵸. 안 보니까 그냥 학원물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요. 학원물을 하면 시청률이 잘 안 나온다라는 약간 공포가 좀 있다 보니까 잘 다루지 못하는 소재가 되죠. 역으로 이제 20대들은 TV를 봐도 우리에겐 없다. 그러면서 그쵸. 점점 저희에겐 다른 점점, 매체로 네. 가게 되겠군요. 점점 연령대가 너무 높아지는 거 보고 좀 빠지는 것도 있고. 웹드라마는 주 시청자들이 20대가 많은가요? 아니면 10대가 더 많은가요? 10대, 20대가 확실히 많죠. 아, 10대들은 압도적이고요. 거의 10대들은 유튜브가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겐 너무나 편안한 시청인 거고 20대 친구들까지 다 웹 쪽을 많이 보고 있죠. 그 책에서 보면은 저희 초반에 그 갑이라는 챕터가 저는 정말 그 소위 요즘 말로 띵문이라고 하는 띵하게 하는 그런 챕터였는데 짧은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요. 읽어봐 드릴게요. 왜 나한테 애매하게 굴어요? 왜 늦은 밤 전화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 자꾸 연락해서 이제 그 연락만 기다리게 만들어요? 왜 나 걱정해주고 나한테 웃어주고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문자 한 줄 못 받을까봐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다. 처음부터 나였다. 이 관계의 갑은. 내가 놓으면 언제든 끝날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놓을 수가 없다. 아직은. 이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발상을 완벽하게 이렇게 뒤집은 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난 갑으로서 이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이런 발상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그때 이제 나은 작가님이 이걸 경험하고 이 감정을 경험하다가 그때 생각한 거를 나중에 이렇게 기록으로 바꾼 건가요? 아니면은 쓰실 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감정 자체는 이제 경험을 했던 그 감정에서 나온 건데 사실 글로 쓰다가 이제 갑이랑 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연애 관계서든 뭐든 네.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갑, 아, 막 갑질, 막 이런 표현이. 근데 그걸 이제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을이 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런 감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저 혼자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 때,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을 때 제가 포기하면 이 관계는 진짜 끝이거든요. 네. 다시는 안 볼 관계가 되는 건데 제가 끝까지 잡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더 연락도 이어나가야지. 저분은 이미 마침표로 보냈는데 그걸 다시 물음표로 물어보면서 계속 카톡을 이어간다거나 이러는 게 내가 이 관계를 그래도 주도적으로 가져간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좋아했던 영화 같은 거는 지금 젊은이들이 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주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남녀가 연인이 될 수 있을까인데 이거는 요즘 애들한테 요즘 젊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왜 안 돼? 이럴 것 같고 아니 그럼 요즘도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내지는 뭐 그럼요. 친구 그건 사이인데 너무 연인이 평생의 네,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건 당연히.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의 그래요? 고민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고민은 이제 사라진 줄 알았어요. 사라질 수는 없을 것 사라지지는 같아요. 않는 네, 고민일 앞으로도 것 계속. 같고 실제로 보면은 음. 이게 정말로 첫눈에 생판 모르는 남에게 정말 한눈에 반해서 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뭐 직장 동료 아니면 뭐 친구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애인의 친구 뭐 하는 식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그냥 플레인한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네. 이상한 감정이 막 들면서 그런 경험은 다들 있잖아요. 보통 술 먹고 그런 감정이 들죠? 아닌가? 감정 충동 아니, 아닐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고민 중에 하나가 오래 만난 남녀 뭐 혹은 뭐 여여든 남남이든 그렇게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인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는 시대랑은 별 상관없이 언제나 유효한 고민이자 그렇구나.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나왔을 때 또 음. 이제 막 흔히 당시 X세대들한테 막 묻던 질문은 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맞아. 뭐 그런 막 거 뭐 이런 설문조사도 거, 막 네. 있었고. 네. 그거는 네. 요즘 진짜 이렇게- 여전히 해요. 전적 씨도 그래요? 이런 친구 남사친 여사친 문제를 정말 많이 다뤘거든요. 그럼 여전히 댓글에서는 그게 논란이 되게 많고요.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질문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가지 않을까요? 남녀 사이의 친구는 가능할까요? 인원 저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완전히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를 이제 친구 이상으로 보지 않는데 근데 좀 관심이 가는 사람을 친구인 척 한 적은 있어요. 친구인 척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가는 거를 처음부터 약간 좀 처음부터 저분은, 노린대. 제 스타일이다 싶으면 친구로 먼저 살짝 뒀다가 이제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야곱. 전형적인 이제 친구 사이가 아닌 약간 썸 타는 듯한 느낌의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여우짓 하다가 상대가 들어올 때 우린 친구잖아 이러면서 좀 빼고 막 이런 밀당? 아니 제가 먼저 접근을 한 경우면 제가 먼저 제안서를 넣었으면 제가 네. 이렇게 당연히 여우짓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꼬시는 쪽이겠지만 네. 근데 정말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저는 그 이상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 작가님은 친구에서- 어때요? 저는 친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이제 뭐 80년대 막 이럴 때는 아마 제가 그때 젊은이였던 건 아니지만 남자랑 여자랑 좀 친근해지면 다 어떤 성적 긴장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보는
편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20대였을 때는 성적 긴장 없이 우정이 가능하냐 이게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사람 친구를 사귈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가능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남사친은 다 남친 후보고 여사친은 여친 후보고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그 문제를 제가 고민했던 식으로 걱정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음, 누구나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민은 하기는 하는데 예,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미묘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가 가능하냐라고 묻는 게 옛날에는 정말 가능한가를 궁금해했다면은 지금은 그냥 특정인을 놓고 나서 얘는 나의 애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를 가늠하는 것 같은 질문이 된 느낌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제가 아무리 혼자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가능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면 이건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네. 혼자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정해놓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나는 얘와는 정말 친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얘와는 완전 친구는 못 될 것 같아라는 그런 게 좀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한선은 어느 시점에 넣는 거예요? 제한선은 좀 그냥 초반에. 초반에? 저는 좀 초반에 넣는 편이라 처음부터 좀 티를 많이 내고 확실히 들어가는. 뭐 이렇게 공개 입찰이다 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도 일단 넣고 보고 일단 여기 입찰 안 해요? 네, 하고 네, 넣고 보고 네, 입찰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군요. 제안서부터 제공을 해놓고 생각을 해봐라.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 여기 뭐 개발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러면서 들쑤시고 다니는 거죠. 괜히 한 번씩. 네. 역시 프로다우십니다. 잠깐만. 유주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이제 알콩달콩 뭐 친구로 지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 뭐 남자로 보이다가 결국 뭐 이렇게 제안서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든가 뭐. 그쵸, 있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눈에 반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눈에 나 완전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친구가 좋아지기도 하고 다 하네. 네, 다 하네. 근데 그러니까, 사업 제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첫눈에 반한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예쁜 꽃이나 아니면 너무 좋은 멋있는 그림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 비슷한 것 같아요. 와, 되게 멋있다. 되게 예쁘다. 근데 그게 정말 나의 인생에 이제 개입시켜서 개인적인 나의 사건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좀 오래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슬금슬금 좋아졌던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전시적 짝사랑 시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아마 짝사랑 하는 사람은 먼저 한눈에 반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한눈에 반하는 거는 정말 간단하고 이렇게 단순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예쁘다? 예쁘다랑 예뻐 보인다. 예뻐 보인다. 네, 그 사이에 약간 뭐 알코올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자들도 좀 그렇지 않나요? 비슷하죠. 아 그래요? 갑자기 뭐 멋있어 보인다거나. 네. 그 멋있어 보인다는 건 뭔가요? 그건 그러니까 얼굴이 전부는 근데 좀 아닌 거죠? 복잡한 것 같아요. 얼굴이 전부가 아니고요. 뭔가 본인이 하는 일에서 되게 집중을 하면서 그 좀 능력을 막 뽐낸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내가 알던 이 사람의 모습과는 또 다른 어떠한 모습이 갑자기 빵 하고 들어오면 뭐지?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뭔가 더 깊은 사람이구나, 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호기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남자랑 다르네요. 그 옛날부터 있던 고정관념인 것 같은데 뭐 남자는 여성의 외모만 일단 중시하고 여자는 남성의 외모보다는 뭐 다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어떤 고정관념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도 진짜 남자 외모 많이 보고. 보고. 그런 거예요? 외모도 기본으로 일단. 네, 아니 진짜 보고. 진짜 외모만 보는 여자들도 진짜 많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그냥 그랬던 건데 어떤 그 고정관념된 그 말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별로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진짜 그 어떤 자기 욕망, 난 잘생긴 남자가 좋아, 나는 몸매 좋은 남자가 좋아 라는 어떤 옛날 남자들이 얘기했음직한 어떤 그런 말을 굉장히 자유롭고 별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여자분들도 지금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문화가 바뀌기도 해서 그럴 거고 좀 어떤 여성들이 그런 걸 말하는 이런 어떤 그런 변화도 생긴 것 같고 또 이제 인터넷 때문에 네. 남의 글을 보게 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게시물 같은 데에서 막 제 어떤 커뮤니티에 난 이게 좋더라라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뒤늦게 되게 알았거든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후진하는 남자를 보면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주차 티켓 입에 물고 후진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게 멋있다고. 입에 물어야 됩니까? 뭐 그거를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막 줄줄이 나도 막 이런 거라든가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잘 다려입은 셔츠를 되게 빼입었다 이런 거에 반하는 분도 있지만 또 거꾸로 막 꼬질꼬질한 거를 막 걷고 뭘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이 너무 거기에 빠졌다라든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만큼 다양한가 싶기도 하고. 전지적 짝사랑 시점 책 얘기를 좀 들어가면 총 3부로 돼 있잖아요. 파트 네. 1, 파트 2, 파트 3. 저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짝사랑이라고 하면 이 파트 1만 생각한 거예요. 저도요. 네. 혼자 짝사랑하는 거. 음. 근데 역시 이 프로 짝사랑러가 털어놓는 짝사랑은 그 짝사랑의 깊이 있는 스펙트럼이 분석이에요. 훨씬 넓죠. 이 책에서는요. 네. 네. 나도 이런 적 있어요. 사귀고 있는데 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상대는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는 거. 지금도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그것도 근데 지금은 이제 저랑 아내는 결혼했으니까 별일 없는데 이거 정말 더 어떻게 보면 되게 좌절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떠날 것 같고 나는 지금 여기서 움쭉달싹 못하겠고 그것도 짝사랑이구나. 서로 교제하는 중인데도 짝사랑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파트 3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그것도 짝사랑으로 볼 수 있겠구나. 헤어진 다음에 분명히 미련이 많이 남는 쪽이 있어요. 그럼요. 그때 정말 인간의 밑바닥도 확인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관계를 젊을 때 어떤 관계를 다루는 콘텐츠가 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감정일 텐데 아마 제대로 연애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느낄 텐데 옛날에 그런 거 뭐 생각해 보면은 청춘의 덫 뭐 이런 드라마만 생각나요. 이렇게 헤어지면은 막 쫓아가서 복수하는 거. 네, 그 그렇죠. 명대사 뭐죠? 유주님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당신 무슨 얘기야 도대체? 부셔버릴 거야. 그 애가 우리 애야? 이제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걔가 거기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진짜 그 어떤 옛날의 드라마 과장하지 마 당신. 옛날의 드라마를 보면 네. 어떤 그 복수가 굉장히 그 어떤 중심에 있는 그 드라마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얘기는 없죠. 복수 얘기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라고 해도 다 그쵸. 찌질하게 구는 얘기가 있고. 네, 찌질하게 굴기는 하는데 복수까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복수가 네. 마음을 끊어버리는 게 제일 큰 복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뭔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제 감정을 더 쏟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자체가 또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미묘한 우월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가 아직 나를 못 잊었구나 라는 이런 좀 그런 걸 줄 수도 있을까 봐 저는 오히려 이제 사랑이 끝이 나면 완전 이렇게 마음을 접는 걸로 복수를 하는 거죠. 혼자 나름. 더 멋진 놈 만나가지고 보여줘야지 이런 거 아니. 그렇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막 제가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최대한 쿨병인데 뭐 최대한 쿨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렇구나. 네. 근데 그게 머리로 알고 있어도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붙잡아 봤습니다. 제안서 또 넣어봤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해놓고서는
미련이라는 게 꼭 음. 술이랑 같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아. 술을 먹다가 한번 또 제안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됐나요? 프로젝트 하다가 실패로 끝났는데도 아유, 네. 또 다시 어, 자기를 어. 네. 네. 거의 컴펀라인도 통과하지 못했죠. 네. 제안서가 올라가다 돌아오더라고요. 아. 네, 거의 네. 이 시공사는 앞으로 제안서 넣지 마세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은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게 제일 멋있어 이렇게 하는 게 복수야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네. 감정이라는 게 이게 딱 끊는다고 또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남은 미지근한 마음들이 찌질한 행동들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가 왜 몇 년 뒤에 또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나은 작가님은 이렇게 어. 헤어졌다가 좀 뒤에 다시 만나거나 했던 경험은 없으셨어요? 네. 5년간 발주 금지였는데 5년 끝나고 이제 나오면 다시 그러니까 자니? 저는 막 이렇게 문자 오기 시작하고. 만나는 동안에 좀 잘 헤어져요. 막 만나는 동안에 싸우고 헤어지고 하다가 그건 헤어진 거 아니지 않아요? 그쵸, 약간 그냥 다투는 싸우는 거죠. 다투고 네. 이렇게 그러지 정말 끝이 나고 난 후에 음. 딱 한 번 한 3년 만에 제가 다시 그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컨펌 라인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게 그거죠. 네, 술에 너무 취해 있었고 사실 이게 조금 폐해인데 제가 전작시를 짝사랑 감정을 자꾸 쓰다 보니까 사실 이 파트 3 때문에 제가 그 옛날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아이를 그럴 자꾸 수 있지. 떠올리면서 자꾸 쓰다 보니까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꿈에 나오고 그때 모습들이 떠오르고 막 미화된 기억들이 막 다시 그럴 다가오면서 수 있지. 막 다시 다시 사랑하는 또,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렇지.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는데 저만 갑자기 과거 상자를 열고 막 그렇지. 편지 다 뒤지고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지. 그래서 너도 날 생각하고 있겠지? 라는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제안을 했는데 그 상대방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연락 한 번 없던 친구가 한 3년 만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술에 취해서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버려가지고 좋아요를 갑자기 누르니까 3년 만에 그 친구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요즘 문화는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이제 관심 있다 이런 그게 이렇게 느낌이 뜨잖아요 되는 알림에. 건가요? 근데 네. 전 남친한테 좋아요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회 통념상 아니, 그분이 올린 좋은 포스트가 법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약간 누를 수도 있는 거 도덕적으로 아닙니까? 전 남친한테 좋아요는 좀 아니잖아요. 좋아요. 도덕적으로 그것도 아니군요. 새벽 2시 새벽 2시 알림 혼자 뜨잖아요. 그럼 저 혼자. 근데 이한 그게 님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뜨니까. 그게 이제 20대의 어떤 풋풋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40대에도. 근데 뭐 다들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뭐 빈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다들 뭐 있기는 했을 거라서. 이게 또 청춘의 덫이나 그런 네. 고해랑 진짜 고해랑 다른 게 전작 씨가 고해랑 다른 게 고해를 부르는 사람은 자기가 웃긴 걸 모르잖아요. 근데 전작 씨의 이 등장 인물들은 다 또 동시에 이제 똑똑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 아는 거예요. 맞아. 그게 이중으로 아마 괴롭겠죠. 나 지금 너무 한심하고 너무 지질해 보이고 웃긴 거 아는데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 시점에서 그 짝사랑하는 남녀 얘기를 묘사한 에피소드가 있었죠. 네, 그거 네. 되게 배를 잡고 읽었는데요. 제가 책갈피로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좀 네. 긴가? 당사자 1, 당사자 2를 그러면 이렇게 나은 작가님이랑 유주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제3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당사자 1을 제가 할까요? 네,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네. 여여 커플이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짝사랑 중이에요. 그 사람보다 먼저 출근해야 돼요. 그러곤 그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재빠르게 그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럼 꼭 웃으면서 인사해주거든요. 일과 중엔 복사기 앞이나 탕비실 근처가 좋아요. 의심받지 않고 무심한 척 주변을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운이 좋으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칠 수도 있어요. 퇴근할 땐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 사람이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면 재빠르게 나도 가방을 챙겨야 버스 정류장까지라도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심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회사 안에 미어캣이 있나 봐요. 목을 쭉 빼고 두리번거리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 애꿎은 허공에 눈길을 뿌리는 동그란 눈을 가졌어요. 먼 길 빙빙 돌아서 내 앞을 지나가고는
우연인 척 배시시 웃으며 인사하는 걸 하루에 5번씩 하는 부지런한 미어캣이에요. 퇴근할 땐 천천히 짐을 챙겨야 해요. 미어캣이 허둥지둥 따라 나오다 가방을 쏟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싶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쟤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제발 그냥 아무나 고백하고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너무 감정- 감정이입이 잘 되시는. 우리가 근데 안 그래도 시트에서 이 얘기하면서 이제 장강명 작가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내 연애 얘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본인은 둔해서 잘 눈치 못 채셨다고요? 네. 제가 뭐 신문사에 기자가 많지도 않거든요. 한 200명, 300명인데 그래서 제 취재 기자 입사 동기가 7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걔네 둘이 사귀는 거를 청첩장을 받고 알았어요. 걔네 둘이 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정말 주변 사람 다 속이고 연애를 하기도 했는데 저도 얼마나 둔했으면 제가 그날 사내 메신저로 네. 그 커플의 남자 쪽한테 네. 야 뭐 재밌는 일 없냐? 뭐 이렇게 기사 안 쓸 때 좀 한가하고 네, 심심하니까 재밌는 일 없냐? 그 말을 걸었더니 형 뭐 진짜 재밌는 일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청첩장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무 절절해가지고 막 우울해지면 다시 전작시 한 에피소드 땡기고 그래서 네. 기분 좀 올리고 네. 그랬습니다. 썸보다 강렬하고 연애보다 짜릿한 알듯 말듯 연애심리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럼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우린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